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역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한국에서 보금자리를 또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우행 식구들도 많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또 한국에다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의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새로이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수도권 근처에 아파트를 구매를 금지시키는 이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시민권자 혹은 F4 비자 혹은 F5 비자 이런 분들도 포함되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집을 살 수 있는지 오늘은 새로 바뀐 행정명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갑자기 서울 시내에 6억 이상의 이 모기지 금리를 갖다가 융자해 주는 것 갖다가 금지시키는 이런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윤즉슨 한국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집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 수요가 모자르다. 그래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수도권의 좀 특별한 지역이었고, 이번에 이제 발표한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 제한 조치라는 것은 이 수도권, 그러니까 즉 서울을 포함해서 인천과 경기의 주요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 제재가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23개 시, 군 전부 포함되고, 그다음에 도, 농 지역 8곳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하고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데, 이런 데 같은 데는 좀 가격이 비싸긴 하죠. 그렇지만 그 근처에서도 우리 교민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 중에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편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이 지역도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양주나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이 지역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이 땅이 좋고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 한 채 갖기도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한국에서 집 한 채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두 채, 세 채부터는 세금을 많이 물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제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이름으로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 있는 사람들만 더 돈을 벌고, 또 몰린 쪽만 몰려서 이런 사람들만 또 돈을 더 번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의도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새로 지은 곳에 중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집을 사고요. 올해 2월 달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50억대 아파트를 사들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전체 주택은 0.5% 수준에 불과하긴 하지만, 수도권 거래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6%씩 계속 증가를 해서 7천 건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비중은 좀 낮긴 하지만 증가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대응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투기 차단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토지 거래 허가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를 투기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투기가 아니라 내가 살 집이다. 그러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서 돈을 벌겠다, 투기를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 하면 이걸 투기로 규정을 짓고 집을 살 수가 없게 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을 한국에서 구입하게 되면 최소한도 4개월 안에 그 집에 이사를 들어와야 되고요. 최소 그 집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실제로 내가 가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집값이 좀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한국에다가 집을 사갖고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이나 하나 사놓을까, 사갖고 지금 전세나 줄까 혹은 월세나 줄까, 이런 분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다가 집을 사놓는 거, 미국에서 돈을 붙여서 부동산을 시켜서 집을 사놓고도 4개월 안에 이사를 들어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이사를 들어온 다음부터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즉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외국인은 수도권 주택을 살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해외 불법 자금 단속 강화입니다. 이게 나쁜 돈 혹은 또 이 어둠의 돈을 갖다가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자금 조달이 됐는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에 돈이 있었다. 내가 이제 뭐 한국에 100만 불짜리 아파트를 샀다. 100만 불 돈이 미국 은행에 있었다. 이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해외 송금을 어디서부터 갖고 오고 어느 은행에서 돈을 갖고 오고 그 은행에는 언제부터 돈이 있었는지 이런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 갖다가 다 증명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한국에는 또 어떤 체류 자격으로 있을 수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거부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냥 시민권자가 한국에 와서 90일 비자밖에 못 받는데 내가 한국에서 2년 동안 살겠다. 예, 그러면 요거는 실질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미국의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집을 산다. 이거는 수도권 근처, 예, 지방은 괜찮습니다. 수도권 근처에 집을 사는 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교민분들은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가 있냐? F4 비자 혹은 F5 비자, 예,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분들, 혹은 또 취업 비자, 예,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살 수 있다는 비자가 살아있는 분들은 체류 자격이 이 기준점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집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돌아오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시장 상황을 보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뭐 주택 경기가 또 너무 내려간다든가 그럼 또 한국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1년을 기한으로 해갖고 앞으로 1년 동안은 한국에서 집을 사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정부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내국인의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미국 교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울하다는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민들이 집 사는 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에 투자의 주범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중국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아니었나. 예전에 제주도도 중국인들한테는 무비자로 오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값을 많이 올려놨다라는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나 봅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이제 우리 뭐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도 좀 같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갖다가 좀 줄이게 하기 위해서 많이 어떤 법안이나 세금 같은 걸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죠.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 주택 거래 최대 20%의 세금을 붙이는 이런 방안이 나왔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원래 있던 기존 주택을 매입을 못하게 새로 짓는 것만 매입을 할 수 있게 금지를 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주택 구입 시에 내국인보다 최대 6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태국 같은 경우에 태국 같은 경우는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왕권주의 국가라서 땅은 왕의 것이에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리스를 하고 집을 살 수가 있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주택을 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집은 살 수가 없고 하이라이즈 콘도 있죠. 콘도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콘도를 구입하실 경우에 땅은 한 99년 리스 이런 식으로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라서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제 이 나라의 소유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콘도 같은 거 살 때 이 땅 소유는 못하고 건물 소유만 할 수 있게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제재를 줌으로써 부동산을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먼 예전에 제주도에서 전복 같은 게 되게 흔했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모여오면서 전복을 비싼 값에 막 사가니까 야 한국의 전복이 너무 싸고 맛있다 막 사가니까 전복값이 비싸서 오히려 제주도 안에 있는 주민들은 전복을 못 사 먹게 되는 거죠. 제가 필리핀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랍스터가 그냥 아빠가 그냥 바닷가 가서 오늘 랍스터 잡았다 저녁 때 구워 먹자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예전에 시골에서 산토끼 잡아와서 구워 먹자 이런 식의 음식이 랍스터였는데 랍스터를 하나 팔아먹으면 하루 일당이 생기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런 식으로 랍스터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현지 주민들은 랍스터를 잡아도 침만 꿀꺽 삼키고 못 사는 것처럼 이 한국도 자꾸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내국인들은 자꾸 집값이 올라가서 집을 못 사고 또 내국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마이 홈의 드림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게 외국인 문제라기보다도 사실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이건 요즘에 미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수도권의 집값을 좀 안정화시킬 수가 있나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불법 자금을 한국에 이제 입금하는 걸 갖다가 금지시키는 효과가 있나 이런 것도 좀 보고 또 대한민국 내국인 실수요자 이제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번 이제 규제를 실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 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나왔거나 혹은 또 잠깐 일 때문에 나왔거나 그래서 실제 주거를 하려는 외국인들도 2년이 비자가 안 나왔다는 이유로 집을 못 사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수요까지 막을 수가 있다는 문제도 있고 외국인 또 투자 위축으로 지역 경제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선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효과는 미지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는 분들은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캐나다나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자,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시면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죠. 65세 돼서 복수 국적을 도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시민권자는 그냥 미국 시민이고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의 규제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4 비자를 받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신 분들, 저 같은 케이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F4 비자를 받았다고 한국 국적이 된 건 아닙니다. 미국 시민인데 예전에 한국인들이었던 분들한테 주는 특별한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겠지만 집을 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이 뉴스를 보자마자 왜냐하면 제가 평택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평택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처가 식구들이 평택에 입국해서 평택을 관심 있게 보고 서울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고속 기차를 타면 서울까지 20분에도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택이라는 곳이 전 지역적으로 꽤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뭐 미국이 좀 안정되면 평택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살까 뭐 한 2억 3억짜리 집 같은 거 하나 살까 이런 것도 고려해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가격이 미국에 비하면 싸죠. 20만 불 30만 불 정도면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발표했던 수도권에 6억 이상 모기지를 갖다가 안 준다. 뭐 그 뉴스가 나왔을 때도 저는 어차피 한국에서 크레딧이 없으니까 모기지를 받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기지를 안 준다 하더라도 별 생각도 없었고 게다가 서울에 있는 집을 살 만큼 서울 집값 싼 것도 아니고 또 그 복잡한 서울에 살 생각도 없어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외국인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년을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1년 뒤에 어떻게 법이 바뀔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제가 지금 한국 가서 완전 2년 동안 산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요즘처럼 뭐 한 6개월 한국, 6개월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지내면 사실상 이게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F4 비자 소유자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주권자는 괜찮습니까?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한국에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한국 같은 데서 지금 2년 동안 있는다. 요즘같이 분위기 안 좋은데 영주권자가 1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있는다. 그러면 사전 허가를 받든가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영주권을 받아놓고 2년 동안이나 한국에 있다가 미국 온다. 그러면 미국 올 때 너는 미국에 도대체 살 생각이 있냐? 영주권 받아놓고 2년이나 한국에 있을 동안 뭐하러 영주권 받고 있냐? 영주권 박탈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주권자는 집을 사는데 제한이 없을 수는 있으나 실거주 2년을 채우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법안이 제대로 또 진행되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영주권자는 그냥 한국 국적이 있고 영주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 가서 발행해달라고 그러면 바로 발행을 해줍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을 바로 발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 주민등록증으로 집을 사버리면 2년 실거주하는 거 이거를 확인 안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 보유자 아닌 영주권자는 그냥 집을 사는 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맨날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 여권을 보십시오. 여권이 미국 여권이면 이번 규제에 여러분이 이제 걸리는 것이고요. 여권이 한국 여권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집 사는 게 뭐 별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번 조치는 외국인 주택 거래를 좀 제한함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 집을 살 수 있게 하자라는 규제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29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또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쭉 얘기했죠.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소액 소포 800불 이하 소포 디미니미스 법이라고 섹션 321 여기에 법이 있었고 800불 이하 소액 소포는 관세를 안 붙였는데 이제는 이제 관세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한국에서 미국에다가 선물을 보내는 것도 이제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관세를 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이걸 규제라는 거는 지금 중국의 테무 뭐 이런 데서 물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물건 사갖고 미국에다 싸게 파는 거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에 문제가 있다. 세금을 안 낸다. 이것 때문에 생겼던 법안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도로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8월 29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9일 이때부터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800불 이하 소액 소포도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정상적인 관세가 붙습니다. 안에 있는 제품이 뭔가 따라서 HS 코드라는 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섹션 321이라는 걸 이용해서 800불 이하다. 금액이 1,800불 이하다. 그러면 이제 관세를 하나도 안 내고 받았으니까 한국에서 뭐 미국에다가 뭐 선물 같은 거 보내줄 수 있잖아요. 뭐 한국 면이 좋아서 한국 속옷 좀 보내주세요. 아, 타올은 한국 게 좋아. 그래서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불 좀 하나 보내주세요. 또 한국 이불 좋잖아요. 이런 같은 거 좀 보내줄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뭐 저희 집사람도 이 셔츠를 비롯해갖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생일이었다고 이제 한국에서 옷을 사갖고 보내줬어요. 옷을 사서 보내줬는데 뭐 보내는가 하더라도 한국이 워낙 또 이런 같은 것도 질이 좋고 가격이 싸니까 뭐 이런 같은 거 2만 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보내왔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다 관세를 다 붙이겠다는 거죠. 가족끼리 선물하는 것도 관세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8월 29일 이 이후로부터는 미국에다가 물건 붙이는 거는 뭐든지 다 관세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세가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안 붙으면 뭐 땡큐죠. 네, 붙을 수도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잘 알아보시고 한국의 친지들이 뭐 보내는 물건들 이런 거 좀 고려해 보시면 좀 좋을 듯 하고요. 그래서 저도 좀 난관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좀 괜찮은 뭐 김이라든가 뭐 미역이라든가 이런 같은 거 공동 구매를 좀 해볼까 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직접 집으로 배송을 하냐? 아니면 미국에 어디 갖고 와서 창고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배송을 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세금 문제가 자도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우리 머니세이브 채널 거기서 나중에 공동매는 몇 달 있다가 이제 한번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세상이 이제 뭐 바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정권이 새로 바뀌면 항상 이렇게 법이 새로 바뀐 게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수도권에 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6억인가 6억 5천 이상 모기지 대출을 갖다가 뭐 해주는 거 금지하는 법안 이런 것도 만들고 지금 외국인 투자 이거 금지하는 법안도 만들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는 모르죠. 미래는 모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관세 전쟁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런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관세가 많이 거쳐갖고 미국에 부강해질 수도 있고요. 또 그 관세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사는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법은 바뀐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안 바뀐 거 주말이지만 또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월요일 날 또 뉴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